고환율과 고물가, 고금리, 이 3고 현상이 우리 자산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. 정부는 민간 금융주체의 부채가 자산버블 붕괴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이 자산버블 붕괴 공포 기획 마지막은 이 정부의 복합경제위기 연착륙 방안을 짚어보려 합니다. 유찬 기자입니다.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 물가는 5에서 6%대 상승률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최근엔 환율도 들썩입니다. 지난 7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,380원대를 넘겼고 연내 1,400원 선 돌파 전망이 우세합니다.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함께 올려온 금리도 가계부채 확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물가, 환율, 금리까지 3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습니다. 거시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미시적으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좀 차분하게 보고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원화 가치의 큰 폭 하락이 발등에 불이 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. 작년 말 대비 낙폭은 위안화, 유로화보다 원화가 더 크고 이달 하락폭은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.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이 27%에 불과하고 단기 외채 비율이 41.9%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. 단기 외채 비중이 크게 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환율도 상승하고 있고 금리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외환 보유고 관리에 좀 최선을 좀 다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상반기 대비 100억 달러 이상 감소를 하게 됐는데 정부는 일단 금융부채에 대한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부터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7% 이상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데 내년 말까지 8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. 은행권 기준 최초 2년간 최대 5.5% 고정금리를 적용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.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정형 저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합니다.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에겐 보금자리 금리보다 최대 0.55%포인트 낮은 3%대 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적용해 상환 부담을 낮췄습니다. 오는 10월부터 안심전환대출에 모두 25조 원을 투입합니다. 인플레이션과 높은 환율,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갉아먹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 몰리고 있습니다. 금융부실과 실물경기 침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.